자, 안녕하십니까. 대장님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대한강통신 같이 한번 잡아볼 건데, 지금 대한강통신이 2%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던 부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좀 막히고, 이 미국과 이란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갈까가 좀 중점적인 사항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우리 기준으로 새벽이죠. 새벽에 이 미국과 이란이 이 스위스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제 협상을 이어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국 측이 조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미국 측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란 너네가 명분을 주지 마. 이스라엘한테 명분을 주지 마. 헤즈볼라의 지원을 끊어. 헤즈볼라에 자꾸 지원을 하니까 이스라엘 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계속 공격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 지원을 끊어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란 측은 기분이 나빴는지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대로 끝나는 걸 싶더니 이제 다음 회담 일정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 상황은 그래요. 그에 따라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원유 가격도 조금 WTI 지수도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극적으로 다시 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가 조금 밀리고 코스닥이 밀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 1,53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대한항통신만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시장이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찌저찌 버티고 있지만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음전이 나오고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안 좋은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항통신을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지금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바에는 기다리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단순히 뭐 외인들 프로그램 얘네 매도세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보셔야 되는 건 매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제일 많은 비중을 실어놓은 구간 어딥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이죠. 16,000원 선 위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20% 정도 되는 비중이 실려있는 이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캔들이 딱 요 위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이러한 움직임들을 봐도 하단을 찍고 다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구간을 적극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입장에서. 왜? 이 구간이 깨지는 순간 뭡니까? 세력들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손실 스타트죠.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 구간에서 얘네가 본격적으로 뭐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고 여기서 물량을 완벽하게 정리한 것도 아니고 거래량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가 뭘 하겠냐라는 거지. 이대로 끝내버릴까요? 이대로 여기서 얘네가 이 손실을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못해도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1파동은 주고 나서 거기서 고점 잡아서 정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공매도와 대차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기존의 주가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한 가지 방향성을 가리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빠르게 전달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오늘자를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국투자증권 자 순매수에 대한 비중 보여주고요. 신한투자증권 순매도 그 다음에 삼성증권도 순매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매도에 대한 비중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그다음에 매수와 매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증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매수와 매도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일정하게 가져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얘네가 어느 한쪽으로 무조건 찍어 누르겠다, 무조건 말아 올리겠다, 여기서 전부 다 상환하겠다. 어떤 극단적인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흐름을 계속해서 간을 보면서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물량 같은 경우 공매도 대차 세력들의 물량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상방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남아 있다라고 봐요. 광통신이 지금 시장이 회복하면서 무조건 수급이 붙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름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고점 이 상단 부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밀리는 과정에서 외인들의 보유 비중은 계속 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가 싶더니 힘이 빠지면서 구름대 이탈이 나왔네. 근데 요 타임에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시장 자체의 흐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넘어갈까? 후회와 동시에 지금 움직일까 말까? 이런 고민이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얘네가 우행보만 가져가도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조금만 더 눌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당했구나. 내가 이 세력들한테 물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세력들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간 적이 없다. 차명 세력들이 진짜 세력들이 따로 있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땐 따로 있을 것인데 이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다. 가져가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외인들의 보유 비중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즉 0.8%예요.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 쪽에 숨어 있다. 외인이 진짜 세력이 아니라 이 기관과 개인 쪽에 숨어 있는 차명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잡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강통신 같은 게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강통신이 한참 주가가 잘 올라갔을 때에도 외인들의 보유 비중 몇 퍼센트? 7.42%.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들. 7%대로 외인들이 뭐 이상승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앞잡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수급을 붙여주고 상황 자체를 핸들링하고 컨트롤하는 세력들은 이 뒤에 숨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외인들의 보유 비중 최대가 7%대인데 이걸로 이 정도의 주가 상승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절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핸들링하는 세력은 따로 있었을 것이고 그게 차명 세력인데 얘네가 결국에 개인과 기관 쪽에 숨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수님들한테 요 내용들을 좀 강조를 드린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들고 갈까 말까 어디까지 좀 버텨보고 들고 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14,000원 선 전까지 좀 볼 필요는 있다. 14,000원 선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곧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장중에도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솔직히 제가 14,000원까지 여유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또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 주주님들은 당연히 매도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떠한 한 방향성을 무조건 잡아놓고 움직이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좀 그 상황을 유연하게 풀어 헤쳐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는 거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공매도 대차 상환이라든지 하방 압력이라든지 차명 세력들의 움직임 이러한 부분들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거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 CNN에서 밝힌 내용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란과 미국은 계속 스위스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밤샘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 상황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있으면 빠르게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에 맞춰서 시장의 흐름이 또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서 대한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대한강통신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뭐 무조건 얼마 이상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도 마찬가지. 내가 담는다면 어디 아니면 뭐 평단 조절 추가 매수 어디 이러한 부분들 요청하시면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신호예요.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원 단위의 타점을 우리 주주님들한테 잡아드리는데 중요한 건 주식의 100%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100%는 없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한 거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한강통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
묻어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 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